여러분은 이 멜로디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호수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성을 떠올리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빗자루나 편지를 물고 다니는 부엉이,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해진 기차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이 음악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음악이라 말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본 지 오래됐는데도 이런 단순한 멜로디만으로 다시 한번 영화 속 한 장면과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화에서 음악이 가지는 힘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음악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비결, 마법 같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반가운 소식부터 한 가지 전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오프라인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리포터 필름 콘서트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의 필름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필름 콘서트라는 공연 방식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리자면, 필름 콘서트는 초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상영하면서 해당 장면에서 사용된 배경음악을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가 동시에 진행되는 공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부터 시리즈를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2025년 지금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의 순서가 온 것이죠. 코로나 시기를 넘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진 오직 세종문화회관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저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필름 콘서트를 직접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한 가지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필름 콘서트는 영화 본편과 더불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기 위한 공연인 만큼 저는 클래식을 감상할 때처럼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 중에는 기침하는 것도 조심하고 박수나 환호성을 지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막상 공연 시작 전에 지휘자님이 관객들에게 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싶거나 박수를 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관람이나 공연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격식이나 예의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공연을 즐기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연 관람 매너 정도는 알아서 잘 지키시겠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대표하는 음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헤드위그의 테마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해당 음악을 만들어낸 것은 존 윌리엄스, 영화사에서 가장 전설적인 작곡가로 불리는 인물이죠.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쥐라기 공원, E.T. 등 수많은 흥행작들의 음악을 탄생시킨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존 윌리엄스가 영화 음악에 있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음악의 구성과 작곡 방식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라이트모티프라고 불리는 기법인데요. 라이트모티프는 19세기 오페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정립한 개념으로 특정 인물, 장소, 감정을 상징하는 테마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해당 테마를 반복적으로 연주해 듣는 사람의 기억에 해당 상황을 각인시키는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예로 들자면 헤드위그의 테마 시작 부분, 그 간단한 멜로디가 어디서 울려 퍼지더라도 우리는 마법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죠. 존 윌리엄스는 이런 기법을 영화 음악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존 윌리엄스가 해리포터 시리즈에 참여하게 된 것은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의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의 제안 덕분이었습니다. 콜럼버스 감독은 이전 작품인 나홀로 집에를 통해 존 윌리엄스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초기 나홀로 집에는 존 윌리엄스가 아닌 브루스 브로튼이라는 다른 작곡가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일정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작곡가가 공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우연히 존 윌리엄스의 에이전시에서 나홀로 집의 초기 촬영본을 존에게 보여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촬영본을 보게 된 존이 나도 드디어 종소리가 나는 크리스마스풍 음악을 만들어 보겠구만 이라고 외치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이후에 콜럼버스 감독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연출을 맡게 되었을 때에도 워너브라더스 측에 존 윌리엄스를 모시자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것인데요. 존의 말에 따르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상징하는 테마곡 헤드위그의 테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작곡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이들과 마법이라는 소재는 음악으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즐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우선 트레일러용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프로듀서에게 우선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음악을 녹음해 보내주자 바로 전화가 와서는 해당 영화뿐 아니라 작품 전체의 주제곡으로 사용하길 요청하면서 헤드위그의 테마는 시리즈 전체의 주제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은 작업 중인 존 윌리엄스의 사무실에 방문해 존이 연주하는 헤드위그의 테마를 직접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의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곡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 곡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토리 전개와도 부합하는 완벽한 곡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곡의 특징적인 부분은 첼레스타라는 악기를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입니다. 첼레스타는 외형이 피아노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작은 종을 울리는 듯한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이 악기에 매료되어 호두까기 인형 중 설탕 요정의 춤이라는 곡을 통해 대중화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존 윌리엄스는 이 반짝거리는 음색을 통해 해리포터 시리즈의 신비로움과 마법적인 세계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음악의 구성은 도입부의 설렘, 이어지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적 분위기까지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곡은 존 윌리엄스가 만들어낸 해리포터 시리즈의 음악적 정체성과 마법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테마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존 윌리엄스는 마법사의 돌부터 아즈카반의 죄수까지 총 3편의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불의 잔이 제작된 2005년 이후에는 앞서 작업 중이었던 스타워즈 시스의 복수와 절친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까지 다른 작품의 일정이 여러 개 겹치면서 도저히 스케줄을 추가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해리포터 시리즈의 사운드 트랙에 애정을 가졌던 만큼 시리즈의 마지막까지 참여하고 싶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존 윌리엄스는 아즈카반의 죄수를 마지막으로 하차하고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는 연출을 담당한 감독의 성향에 맞는 새로운 작곡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필름 콘서트가 예정된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의 니콜라스 후퍼는 이전작인 불사조 기사단에서부터 사운드 트랙을 담당한 작곡가인데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마법 세계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음악적 세계관은 이미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통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고 전통을 유지한 채로 캐릭터들의 감정을 중심으로 음악을 풀어내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해리포터와 혼혈왕자는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침착한 분위기를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때문에 상징적인 사운드에 해당하는 헤드위그의 테마는 부분적으로만 인용되고 영화 속 음악은 죽음이나 사랑, 상실과 불안감 같은 인물들의 감정 서사를 담은 곡이 대부분이죠. 이런 점이 이번 혼혈왕자의 사운드 트랙이 가진 매력이자 특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니콜라스 후퍼의 음악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여겨지는 트랙은 덤블도어와의 작별이라는 곡입니다. 영화의 핵심이자 가장 비극적인 순간, 덤블도어를 추모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음악이죠. 웅장함보다는 내면의 감정과 분위기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돋보이는 트랙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의 사운드 트랙은 존 윌리엄스가 만들어낸 마법적 세계관을 감정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방식의 해리포터 음악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영화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사운드로 감상할 기회가 국내에서는 좀처럼 없기 때문에 이번 필름 콘서트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필름 콘서트를 맞이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4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더현대 서울에서 세종문화회관 팝업 스토어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MD 상품과 필름 콘서트 관련 패키지도 특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직접 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명 코스튬 쇼케이스. 이전 공연에도 망토나 지팡이 같이 해리포터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을 착용한 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번 공연에서는 마법사 코스튬을 입고 공연을 관람하는 분들에게 MD 부스에서 특별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연 당일에도 세종문화회관 로비에 MD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필요하다면 현장 구매 후 이벤트를 즐기는 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두 번째, 공연장 주변은 해리포터와 관련된 장식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포토존을 찾아 인증샷, 인생샷을 남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예매 시
좌석 지정 후 결제 단계에서 쿠폰 번호란에 마법의 장난 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숨겨져 있던 혜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더욱 다양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필름 콘서트는 영화 음악이 선사하는 강렬한 마법을 직접 경험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책과 영화를 통한 감동을 한층 더 깊게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마 공연을 실제로 보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시 볼 때마다 떠오르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겠죠. 다가오는 5월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필름 콘서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